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저녁 6시 청량리역 3번 출구 근처는 퇴근 인파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그 틈에서 한 마리 개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진돗개 같기도 하고 믹스견 같기도 한 이 개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털은 엉켜 있었고 몸은 말라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오른쪽 귀에는 작은 별 모양 반점이 있었습니다. 개는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저 빈 플라스틱 용기와 휴지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개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쯧쯧 혀를 찾고 누군가는 외면했습니다. 서울거리에 버려진 개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개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강민수는 청량리역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65세의 이 남자는 학원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삶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수진이는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혼자였습니다. 넓은 집은 너무 조용했고 저녁을 먹을 때마다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학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중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였습니다.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다시 빈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가 역 출구를 나서는 순간 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개는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털이 몸에 달라붙어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민수를 멈춰 세웠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존재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쯧쯧. 민수는 혀를 찼습니다. 누가 이 개를 버렸을까요?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을까요? 민수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자신도 돌볼 수 없는데 개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키우던 개가 죽었을 때의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약속했었습니다. 더 이상 반려동물은 키우지 말자고. 민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걸음, 2걸음, 3걸음. 하지만 10걸음을 가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 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리 와봐. 민수가 손을 내밀자 개는 조심스럽게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민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우리 집에 가자. 민수는 개를 안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래 굶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개는 민수의 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개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수는 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개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겨주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털이 드러났습니다. 진돗개의 특징이 많이 보였지만 순종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마도 믹스견일 것입니다. 개는 처음엔 물을 무서워했지만 따뜻함을 느끼자 순순히 몸을 맡겼습니다.
민수는 오래된 수건으로 개의 몸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삼계탕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닭고기를 발라내고 밥과 섞어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민수는 한 그릇을 더 만들어 주었습니다. 개는 두 번째 그릇도 빠르게 먹었습니다. 그제야 배가 부른 듯 그릇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됐니?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낡은 담요를 펴고 개를 눕혔습니다. 개는 담요 위에 동그랗게 몸을 말았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푹 쉬어. 내일 병원에 가보자. 민수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옆방에서 개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이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민수는 위로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개를 데리고 동네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 수의사가 개를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영양실조가 좀 있네요. 얼마나 된 아이인가요? 약 3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요? 이게 최근에 출산한 흔적이 있어요. 아마 몇 달 전쯤인 것 같은데.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출산을 했다는 것은 새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는 혼자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함께 버려졌을까요? 아니면 팔렸을까요? 새끼를 낳고 나서 버린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흔한 일이에요. 민수는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는 민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명을 낳고도 버림받은 존재. 자식과도 떨어진 어미. 민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방접종이랑 건강검진 다 해주세요. 이 아이 이제 우리 집 식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의사는 미소 지으며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개는 주사를 맞으면서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픈 일을 이미 많이 겪어서일까요? 이 정도는 참을만 했습니다. 진찰이 끝나고 민수는 개를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2월인데도 오늘은 유난히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겠는걸. 민수는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른쪽 귀에 별 모양 반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귀에 별이 있네. 그럼 이름은 별이로 할까? 개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민수는 웃었습니다. 좋아, 별이. 이제부터 넌 별이야. 우리 별이. 그렇게 별이는 민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별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탐색했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작은 방. 별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이라 그런지 별이는 구석진 곳에 숨었습니다. 거실 소파 뒤편이 별이가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민수가 밥을 주려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밥그릇을 소파 근처에 놓아두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렴. 괜찮아. 민수는 별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버려진 경험, 새끼와의 이별, 낯선 환경. 별이에게는 모든 것이 두렵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첫날 밤 별이는 소파 뒤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안방에서 잠들었지만 가끔 일어나 별이를 확인했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별이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민수가 부르면 소파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소파 옆에 앉아 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별아, 무섭지? 나도 무서웠어. 아내가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
근데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 딸 수진이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별이는 소파 뒤에서 민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끔 귀를 쫑긋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별이는 드디어 소파 뒤에서 나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별이는 민수의 손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핥았습니다. 잘했어, 별아. 잘했어. 민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별이는 점점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의 곁에 앉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민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수가 TV를 볼 때 옆에 누웠습니다. 별이는 조금씩 천천히 민수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조금씩 천천히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웃음이 돌아왔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민수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2018년이 저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수와 별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3월, 봄이 왔습니다. 청량리 일대의 가로수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겨울 내내 회색빛이던 거리가 조금씩 색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별이도 완전히 민수의 집에 적응했습니다. 아침 7시, 민수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안방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별이었습니다. 별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민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일어났니, 별아? 민수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민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알람보다 별이가 먼저 깨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민수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빵에 달걀 프라이를 얹고 우유를 데웠습니다. 별이의 아침 식사도 챙겼습니다. 사료에 삶은 닭가슴살을 섞어 주었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밥그릇 앞에 앉았습니다. 잘 먹어. 민수와 별이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아침이 쓸쓸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별이가 밥을 먹는 소리, 물을 마시는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민수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오전 8시 민수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학원 강의는 오후 1시부터였지만 민수는 일찍 나가 근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가자 별이가 따라왔습니다. 별이는 대문 앞에 앉아 민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민수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별이는 여전히 대문 안쪽에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보자, 별아. 민수는 손을 흔들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민수는 학원 강의를 마치고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을 이동한 후 청량리역에 내렸습니다. 3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이었습니다. 별이는 3번 출구 앞 계단 옆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만히 한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별아. 민수가 부르자 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를 발견한 순간 별이의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별이는 민수에게 달려와 뛰어올랐습니다. 민수는 별이를 안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민수는 놀랐습니다. 집에서 청량리역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별이는 어떻게 길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민수가 오후 5시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민수는 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별이는 민수의 옆에서 신나게 걸었습니다. 꼬리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는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내가 제대로 안 잠갔구나. 민수는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대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별이는 그 틈을 이용해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민수는 별이를 꾸짖어야 할지 칭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부턴 안 돼, 알았지? 위험해.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사실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별이가 자신을 기다리러 나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민수는 대문을 확실히 잠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별이는 계속 청량리역에 나타났습니다. 대문 잠금 장치를 뚫고 나온 것입니다. 민수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민수는 대문에 더 강한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별이는 또다시 청량리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담을 넘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담 밑에 별이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담 위에는 털이 몇 가닥 걸려 있었습니다. 별아, 담을 넘다니. 다칠 수도 있어. 민수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별이의 눈에는 오직 기쁨만 가득했습니다. 민수를 다시 만난 기쁨, 함께 집으로 가는 기쁨. 며칠을 고민하던 민수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빠가 져야겠다. 민수는 매일 출근할 때 별이를 데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량리역까지 함께 걸어가서 3번 출구 앞에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별이에게 새 목줄을 채워주었습니다. 파란색 목줄에 별이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달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가자. 민수와 별이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15분을 걸어 청량리역에 도착했습니다. 3번 출구 앞에서 민수는 별이의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 5시에 올게. 별이는 3번 출구 계단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수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민수가 3번 출구로 올라왔을 때 별이는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별이는 민수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잘 기다렸니? 민수는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민수와 별이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청량리역 3번 출구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헤어졌습니다. 별이는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민수가 돌아오면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저게 매일 저기 앉아 있네. 또 주인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걔가 시간을 어떻게 알아? 청량리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별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별이를 보고 퇴근길에 또 별이를 봤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는 별이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역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영숙도 별이를 주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이 여성은 30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을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걔 이름이 뭐예요? 어느 날 박영숙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별이요.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 예쁜 이름이네요. 똑똑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떡볶이 국물 좀 줘도 돼요? 걔들이 좋아하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사료를 먹여서. 에이, 한 번씩 간식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워낙 깨를 좋아해서요. 박영숙은 별이에게 작은 그릇에 떡볶이 국물과 밥을 섞어 주었습니다. 별이는 신나게 먹었습니다. 민수는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숙은 가끔 별이에게 간식을 주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밥을 말거나 남은 어묵을 잘게 찢어주거나 튀김을 조금 나눠주었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참 착하네, 이 개가. 하루 종일 저기 앉아서 주인만 기다리니. 박영숙은 별이가 기특했습니다. 요즘 사람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데
개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린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5월 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민수는 별이가 걱정되었습니다. 한낮에 뙤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이 건강에 좋을 리 없었습니다. 별아, 오늘은 집에 있을래? 너무 더워. 하지만 별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수가 출근하려 하면 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따라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민수는 결국 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박영숙이 이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낮에 물도 주고 그늘도 만들어 줄게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너무 번거로우실 텐데. 에이, 이것도 인연인데요, 뭐. 제가 강아지 키우고 싶었는데 가게 때문에 못 키우거든요. 별이 보는 게 낙입니다. 박영숙은 가게 앞에 작은 파라솔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별이는 더울 때면 파라솔 그늘 아래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박영숙은 중간중간 물을 갈아주고 별이를 챙겼습니다. 별아, 물 좀 마셔라. 박영숙의 목소리에 별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3번 출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일찍 올까봐, 자신이 보지 못할까봐. 여름이 깊어졌습니다. 장마철이 왔습니다. 비가 며칠씩 계속 내렸습니다. 민수는 별이를 집에 두고 가려 했습니다. 별아, 오늘은 비 오니까 집에 있자. 하지만 별이는 빗속에서도 청량리역으로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민수는 할 수 없이 우비를 입혔습니다. 강아지용 우비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별이에게 입혔습니다. 파란색 우비를 입은 별이는 귀여웠습니다. 빗속에서도 별이는 3번 출구 앞을 지켰습니다. 우비가 있어도 젖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은 가게 처마 밑으로 별이를 불러들이려 했지만 별이는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오후 5시 민수가 나타나자 별이는 젖은 몸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이는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꼬리는 계속 흔들었습니다. 미안해, 별아. 다음엔 정말 집에 있자.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별이는 청량리역으로 갔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별이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월 어느 날 민수의 제자 정우진이 학원 근처를 지나다가 민수를 만났습니다. 정우진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민수가 20년 전 가르쳤던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민수가 재직했던 그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진아, 이게 얼마 만이냐? 2년 만인가요? 선생님 건강하셨어요? 응, 덕분에.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진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민수는 요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별이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매일 청량리역에서 저를 기다린다니까. 신기하지? 와, 정말요? 걔가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몰라. 근데 5시만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어. 정우진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별이 보러 가도 될까요? SNS에 올려도 되고요. SNS? 요즘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이 공유하잖아요. 별이 이야기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별이를 유명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이의 충성심을 많은 사람이 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아. 한번 와봐. 다음 날 오후 4시 50분, 정우진은 청량리역 3번 출구를 찾았습니다. 별이는 정확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란색 목줄을 하고 3번 출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가지만 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시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5시 3분, 민수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별이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우진은 그 모습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민수가 별이를 안아주는 모습, 함께 웃는 모습, 함께 걸어가는 모습. 그날 저녁 정우진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매일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있습니다.
이름은 별이. 아침 8시에 주인과 함께 와서 오후 5시까지 한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더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충성심이 아닐까요? 사진과 함께 올라간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저도 내일 청량리역 가봐야겠어요. 걔가 사람보다 낫네요. 저런 충성심을 어디서 배운 걸까요? 별이는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별이 자신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민수만 기다렸습니다. 매일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7월 말 민수의 딸 수진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3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청량리역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별이도 함께였습니다. 아빠, 수진아, 잘 왔다. 부녀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수진은 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별이구나. 아빠 말 많이 들었어. 수진이 별이를 쓰다듬으려 하자 별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직 낯을 가렸습니다. 수진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친해지자, 별아. 세 식구는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은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민수는 삼겹살을 구웠고 수진은 상추와 쌈장을 준비했습니다. 별이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많이 외로우시죠? 별이가 있어서 괜찮아. 이 녀석 덕분에 규칙적으로 살게 됐어. 다행이에요. 제가 자주 못 올라와서 미안해요. 아니야, 내일도 바쁜데. 엄마도 내가 카페 잘 운영하는 거 기뻐하실 거야.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별이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아빠 잘 보살펴드려, 별아. 수진이 별이에게 말했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이틀간 수진은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별이와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수진은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별아, 아빠 잘 부탁해. 수진은 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별이는 이제 수진의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9월 하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의 나무들이 조금씩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별이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함께 출근했습니다. 오후 5시 함께 퇴근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둘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말없는 약속이었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 강했습니다.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습니다. 민수는 별이에게 작은 조끼를 입혔습니다. 빨간색 패딩 조끼였습니다. 별이는 조끼를 입고도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청량리역 앞 사람들은 이제 별이를 동네 명물처럼 여겼습니다. 출근길에 별이를 보면 별아, 오늘도 힘내. 하고 인사했습니다. 퇴근길에 별이를 보면 주인 곧 올 거야 하고 격려했습니다. 박영숙은 날씨가 추워지자 가게 안쪽에 별이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별아, 여기 들어와. 따뜻해. 하지만 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번 출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영숙은 이해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키고 싶은 자리가 있지. 박영숙은 대신 작은 담요를 가져다 별이 밑에 깔아주었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와 별이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마지막 가을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곧 모든 것이 변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날이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 민수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요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민수는 혼잣말을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토스트를 구웠고 우유를 데웠습니다. 별이의 아침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별이는 평소처럼 밥그릇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잘 먹어, 별아.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이는 밥을 제시도륜 계속 먹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킁킁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이상했습니다. 별이가 아침 식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민수가 별이를 만져봤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별이는 민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아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식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안 먹고 싶은 날도 있지. 민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별이의 밥그릇을 치우고 자신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계속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전 7시 50분, 민수는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별이는 평소처럼 현관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별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낑낑거렸습니다.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별아, 비켜봐. 아빠 나가야 해. 민수가 별이를 살짝 밀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의 바지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잡아당겼습니다. 야, 이거 놔. 찢어지겠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별이가 이렇게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얌전했던 별이가 오늘은 유난히 떼를 썼습니다. 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민수가 쪼그려 앉아 별이를 안았습니다. 별이는 민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낑낑거렸습니다. 슬픈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한 것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 저녁에 올게. 항상 그랬잖아. 민수는 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계속 낑낑거렸습니다. 민수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5분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별이를 떼어냈습니다. 별아, 미안해. 아빠 정말 가봐야 해. 저녁에 보자. 민수는 별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안방에서 별이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절하고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컹, 컹컹.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서도 뒤에서 별이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사다 줘야겠다. 민수는 별이를 달래기 위해 간식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간 후 별이는 안방 문을 긁었습니다. 발톱으로 문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별이는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이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별이는 문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뒤로 돌아섰습니다. 별이는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담벼락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별이는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뛰어올랐다가 떨어지고 다시 뛰어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5번째 시도에서 별이는 담 위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뒷발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별이는 담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다리에 충격이 왔습니다.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별이는 골목을 달렸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청량리역을 향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누군가 걔 조심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분을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별이는 청량리역 3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별이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3번 출구를 응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혹시 민수가 일찍 돌아올까봐, 혹시 놓칠까봐. 박영숙이 가게 문을 열고 나오다가 별이를 발견했습니다. 별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박영숙이 다가갔습니다. 별이는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탓도 있었지만 불안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물 좀 마셔라. 박영숙이 물그릇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별이는 물을 조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3번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었습니다.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영숙이 어묵을 잘게 찢어주었지만 별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별아, 먹어야지. 하지만 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1시, 2시, 3시.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별이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3번 출구만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2차방 정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수식을 적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근의 공식을 적용하면. 그때 민수는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칠판에 쓰던 분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학생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생들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책상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쿵.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옆 교실 선생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장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수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막아섰던 별이. 슬프게 울던 별이. 아, 별이가 알고 있었구나.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개의 본능으로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아섰던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미안해. 별아. 아빠가 내 말을 들을걸. 민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오후 3시 20분 응급차가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응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35분 민수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전도를 찍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세동기.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수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 번째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한 선만 그렸습니다. 오후 4시 10분 의사는 시계를 보고 말했습니다. 사망 확인합니다. 4시 10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빨랐습니다. 학원 원장이 민수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찾았습니다. 딸 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산에 있던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민수 선생님 따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만. 선생님께서 오늘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오후 5시 청량리역 3번 출구. 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 인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5시 10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는 벌써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별이는 목을 길게 빼고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놓쳤을까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없었습니다. 5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혹시 아래에 있을까봐. 하지만 민수는 없었습니다. 박영숙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별아, 오늘 선생님 늦으시나 보다. 조금만 기다려봐. 박영숙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민수는 전화를 잘 받았습니다. 6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별이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여전히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5시에 왔습니다. 늦어도 5시 10분이면 도착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별이는 낑낑거렸습니다. 슬픈 소리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의 불안함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박영숙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별아, 오늘은 선생님 안 오시는 것 같아. 우리 집에 가자. 박영숙이 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거부했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오면 자신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별아, 추운데. 박영숙은 할 수 없이 담요를 가져다 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그릇과 간식을 놓아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괜찮겠지? 박영숙은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갔습니다. 별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 10시 청량리역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영무원들이 퇴근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3번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혹시 민수가 올까봐. 혹시 놓칠까봐. 그날 밤 별이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그 자리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담요는 벗겨져 있었고 물그릇에 물은 그대로였습니다. 간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별아.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이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민수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부산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수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탓이었습니다. 수진이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안경, 주방 테이블 위에 커피잔, 현관에 놓인 신발. 수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빠. 한참을 울고 나서 수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친지들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진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별이가 없었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보니 담벼락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별이가 담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을까? 수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별이가 어디 갔을지. 수진은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10분을 걸어 3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별이를 발견했습니다.
별이는 계단 옆에 앉아 출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별아. 별이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별아, 아빠는 안 오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어. 별이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돌아가셨다는 게 무엇인지 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별이가 아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민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것. 수지는 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피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별아, 우리 집에 가자. 아빠 장례식 치러야 해. 하지만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할 수 없이 박영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장례식 치르는 동안 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눈물을 닦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별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계속 3번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민수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옛 동료 교사들, 제자들, 동네 이웃들. 많은 사람이 민수를 추모했습니다. 정우진도 조문을 왔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정우진은 절을 올리고 수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별이는 어떻게 됐어요? 청량리역에 있어요.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아. 정우진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월 23일 발인이 있었습니다. 민수의 육골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납골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육골이 있는 바로 옆자리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부부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아빠, 엄마, 이제 함께 계세요. 수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수지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별이었습니다. 수지는 청량리역으로 갔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3번 출구 앞에 있었습니다. 나흘째였습니다. 별이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마르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별아, 이제 아빠 안 오셔. 정말이야. 수지는 별이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별이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별이를 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부산까지 가야 하는데. 그게 태워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시죠? 서울역이요. 수지는 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KTX 안에서 별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수지는 자신의 집으로 별이를 데려갔습니다. 2층 빌라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수지는 별이를 위해 방 한쪽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담요를 깔고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별아, 여기서 살자. 내가 잘해줄게. 하지만 별이는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걱정이 되어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가 별이를 진찰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네요. 식욕부진, 탈수 증상이 있어요. 링거를 맞춰야겠습니다. 오래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이러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별이는 링거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기력을 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억지로 먹이려 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별이는 계속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하루 종일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낑낑거렸습니다. 슬픈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시도lun계속 깼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일어나 보니 별이가 현관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일어나 별이를 막았습니다. 별아, 어디 가려고? 별이는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역력했습니다. 수지는 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별이는 몸부림쳤습니다. 힘없는 몸부림이었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별아, 안 돼.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별이는 계속 발버둥 쳤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별이를 꼭 안았습니다. 별아, 아빠는 안 계셔. 아빠는 돌아가셨어. 별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 못 가게 하는지, 왜 민수를 만날 수 없는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별이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몸무게가 3kg이나 빠졌습니다. 털의 윤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수지는 다시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계속 이래요. 먹지도 않고. 어떻게 하죠?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분리불안과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예요. 혹시 이계가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돌아가셔서. 그렇다면 적어도 익숙한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계가 기억하는 장소나 냄새가 있는 곳으로요. 수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이가 기억하는 장소. 그곳은 분명했습니다. 청량리역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별이를 청량리로 돌려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거기서 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혼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별이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서서히 슬픔 속에서 죽어갈 것 같았습니다. 10월 31일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별이를 서울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청량리역 3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별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민수를 기다리던 그 자리. 별이는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처럼,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수진은 박영숙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박영숙은 수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사장님, 부탁이 있어요. 수진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별이가 부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다는 것, 하지만 자신은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해야 해서 서울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것. 별이를 여기 두고 가려고 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올게요. 그리고 사료값이랑 병원비는 제가 다 보낼게요. 별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영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자신도 가게를 운영하느라 바쁜데 걔까지 돌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별이의 눈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숙은 수진을 따라 3번 출구로 갔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본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별아. 수진이 쪼그려 앉아 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이모가 너랑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사장님이 돌봐주실 거야. 그리고 이모가 자주 올라올게. 약속할게. 별이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3번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알았습니다. 별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다는 것을. 아빠를 계속 기다릴 거지? 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별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출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별이 잘 부탁드려요. 하늘에서라도. 수지는 속으로 기도하며 역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별이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별이는 박영숙의 집에서 나와 청량리역으로 향했습니다. 박영숙은 처음에 별이를 집에 가두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별이는 문을 긁고 짖으면서 나가려 했습니다. 결국 박영숙은 포기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대신 저녁에는 꼭 돌아와야 해. 별이는 15분을 걸어 청량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번 출구 계단 옆, 바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별이를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쓰다듬어주고, 누군가는 간식을 주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영숙이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별아, 먹어야지. 별이는 조금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식욕이 있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굶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오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 4시. 별이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더 집중했습니다. 더 긴장했습니다. 5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 별이는 온 신경을 3번 출구에 집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혹시 민수가. 하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시 10분, 5시 30분, 6시. 시간은 흘렀습니다. 별이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조금 있으면 올 수도 있으니까. 저녁 7시가 되면 박영숙이 가게 문을 닫고 별이에게 왔습니다. 별아, 이제 가자. 처음 며칠은 별이가 따라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이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내일 또 오면 돼.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별이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박영숙의 집은 역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 1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박영숙은 별이에게 저녁을 주었습니다. 별이는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에 누웠습니다. 창문 쪽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청량리역 방향을 바라보며. 이런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박영숙은 별이에게 두꺼운 옷을 입혔습니다. 빨간색 패딩 조끼였습니다. 민수가 사줬던 그 조끼. 이거 입어야 안 춥지. 박영숙은 3번 출구 앞에 판자로 작은 바람막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담요를 깔아주었습니다. 별이는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별이의 머리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별아, 오늘은 눈 오니까 우리 집에 있자. 박영숙이 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와도 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민수가 오면 자신을 찾을 테니까. 정우진이 다시 청량리역을 찾았습니다. 눈 내리는 날, 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떨며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사진을 찍고 다시 SNS에 올렸습니다. 별이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이 와도 추워도 매일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글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너무 슬퍼요. 별이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도 내일 청량리역 가서 별이 보고 올게요. 사람들이 청량리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를 보러, 별이를 응원하러. 누군가는 간식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담요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그저 옆에 앉아 별이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2019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1월, 2월.
계절이 바뀌어도 별이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청량리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박영숙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매달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별이를 만나러. 별이는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3번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기다려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별아, 잘 지내고 있지? 아빠. 아빠는 하늘에서 너 보고 계실 거야. 수지는 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관심 없었습니다. 별이가 기다리는 건 3번 출구에서 나오는 민수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별이는 늙어갔습니다. 털에 흰색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끔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별이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청량리의 별이 3년째 주인을 기다리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량리역을 찾아와 별이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원했습니다. 민수를 다시 만나는 것. 2022년 가을, 별이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역까지 걷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박영숙은 걱정이 되어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노환이에요. 이 나이에. 그리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별이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싶어 해요. 마지막까지. 하지만 제발요. 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수의사는 한숨을 쉬고 영양제를 처방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별이는 다시 청량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걷기 힘들면 박영숙이 안아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려놓으면 별이는 앉았습니다. 여전히 3번 출구를 바라보며. 4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별이는 이제 혼자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3번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지.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케이크를 샀습니다.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별이는 여느 때처럼 3번 출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빨간색 조끼를 입고 두꺼운 담요를 덮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별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형체들만 보였습니다. 오늘은 오실까? 별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저녁 7시 박영숙이 왔습니다. 별아, 가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야. 맛있는 거 해줄게. 별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박영숙이 안아들었습니다. 수고했어, 별아. 오늘도 잘 기다렸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별이는 박영숙의 품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량리역 3번 출구를. 민수가 나올 그곳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별이는 평소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박영숙이 만들어준 닭고기와 고구마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박영숙은 기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내일 또 가려면 힘내야지.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숙이 별이를 깨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은 별이를 흔들었습니다. 별아, 일어나. 역 가야지. 하지만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은 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별아, 별아. 박영숙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꿈속에서 별이는 민수를 만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청량리역 3번 출구에서 오후 5시에 드디어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별이는 5년간의 기다림을 마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박영숙은 울면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별이가 어젯밤에. 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별이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급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박영숙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별이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깨끗이 씻겨주고 빨간 조끼를 입혀놓았습니다. 민수가 사줬던 그 조끼. 별아. 수진은 별이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별아. 이제 아빠 만나러 가는 거지?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별이를 데리고 남양주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납골당 관리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옆에 이 아이를 묻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 제발요. 이 아이는 5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제 함께 있게 해주세요. 관리자는 수진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허락하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의 납골함 옆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수진은 별이를 작은 목재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사진 한 장을 함께 넣었습니다.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별아, 이제 아빠랑 함께 있어. 영원히. 상자를 닫고 납골함에 안치했습니다. 민수의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드디어 둘은 재회했습니다. 5년 만에. 수진은 2개의 납골함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별이 데려왔어요. 이제 둘이 함께 계세요. 외롭지 않으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의 죽음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우진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별이가 떠났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5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던 별이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별이는 하늘나라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별이의 명복을 빕니다. 글에는 별이의 사진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에 앉아있는 별이의 모습. 눈을 맞으며 기다리는 모습. 민수를 그리워하는 모습.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 달렸습니다. 별이야. 이제 편히 쉬어. 천국에서 주인과 행복하게 지내길. 별이 덕분에 사랑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5년간 한자리를 지킨 충성심.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2024년 1월 15일 청량리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별이 추모식이었습니다. 청량리역 3번 출구 앞 광장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별이를 직접 봤던 사람들, SNS로 별이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단지 감동받아서 온 사람들. 박영숙도 있었고 정우진도 있었고 수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옛 동료 교사들, 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구청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별이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제시 도륜 계속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한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위와 추위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별이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동상을 세웁니다. 별이가 5년간 지켰던 바로 이 자리에 앞으로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별이를 기억하고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천막이 걷혔습니다. 그 아래 작은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는 자세였습니다. 바로 3번 출구를 향해, 민수가 나올 그곳을 향해. 동상 아래에는 검은 대리석 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게 별이를 기억합니다. 2018-2023 여기서 5년간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동상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간식을 놓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손편지를 놓았습니다. 별아, 고마워. 내가 보여준 사랑 잊지 않을게. 별이 덕분에 우리 강아지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천국에서 행복하길. 수지는 동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별아, 여기 있구나. 이제 영원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아빠를 계속 기다리면서. 박영숙이 다가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별이는 행복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 있었으니까. 네. 그렇겠죠.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별이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메인 뉴스였습니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 특별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5년간 주인을 기다렸던 게 별이의 동상입니다. 별이는 2018년 주인 강민수 씨를 만나 가족이 되었고 2019년 강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5년간 청량리역 3번 출구에서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별이도 세상을 떠났고 현재 강 씨의 묘 옆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별이가 눈을 맞으며 기다리는 모습, 민수와 함께 걷는 모습, 동상 제막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별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량리역 별이 동상은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밤 전국의 수많은 사람이 별이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이가 보여준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2024년 3월 봄이 왔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3번 출구 앞 별이 동상 주변에도 벚꽃나무가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동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별이 동상 앞에서 만났습니다. 별이 동상 앞에서 봐요. 청량리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것입니다. 연인들은 별이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친구들은 이곳에서 만나 포옹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들에게 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강아지는 말이야, 5년 동안 주인을 기다렸단다. 5년이나요? 왜요? 사랑했거든. 아주 많이. 아이는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별이는 여전히 3번 출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 방송국에서 별이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5년의 약속별이 이야기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민수와 별이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행복했던 일상,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5년간의 기다림을 담았습니다. 박영숙, 수진, 정우진, 동네 사람들의 인터뷰도 포함되었습니다. 별이는 정말 영리했어요. 시간을 정확히 알았고 길도 혼자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마음이었죠. 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박영숙, 아버지는 별이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별이도 아버지를 사랑했고요. 그 사랑이 죽음조차 뛰어넘은 거죠. 저는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수진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진아,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그냥 주는 거지.
별이가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마음. 마이너스 정우진 다큐멘터리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방송 후 청량리역 별이 동상을 찾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오전에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별이가 함께 있는 곳. 아빠, 별아, 잘 지내고 계시죠? 수지는 꽃을 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부산에서 가게도 잘 되고. 요즘 연애도 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별이도 좋아할 것 같고. 수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별이 덕분에 배웠어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거리가 멀어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진짜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아빠와 별이가 보여준 건 단순히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건 희망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희망. 수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후에 수지는 청량리역으로 갔습니다. 별이 동상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꽃과 간식, 편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별아, 오늘이 5년째 되는 날이야. 아빠가 떠나신 날. 그리고 내가 기다림을 시작한 날. 수지는 별이 동상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져서 그 부분만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고마워, 별아. 아빠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마지막까지 함께해줘서. 옆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게 아셨어요? 네, 별이는. 저희 아버지께였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별이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저도 여기 살면서 자주 봤거든요. 비 오나 눈 오나 항상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별이는 정말 특별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 동상 보러 많이 와요. 연인들은 여기서 사진 찍으면 오래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별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고.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청량리역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동상에도 조명이 비쳤습니다. 수지는 동상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3번 출구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별이 동상을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동상 앞에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아, 오늘도 수고했어. 계속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는 가방에서 작은 간식을 꺼내 동상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내일 또 올게. 잘 자. 남자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지는 놀라웠습니다. 저 사람은 별이를 본 적도 없을 텐데. 하지만 매일 인사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별이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별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상징, 지켜야 할 약속의 상징,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상징. 2025년 현재 청량리역 별이 동상은 서울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SNS에는 해시태그별 이동상 해시태그가 넘쳐납니다. 관광 가이드북에도 실렸습니다. 청량리역 3번 출구 앞 별이 동상 -5년간 주인을 기다린 충견의 이야기. 사랑과 충성심의 상징.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옵니다. 일본의 하치코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한국의 별이 이야기에 또다시 감동합니다. Same as HACHIKO. So touching. 사람들은 별이 동상 앞에서 소원을 빕니다. 우리 사랑도 별이처럼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강아지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세요. 별이처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수의 옛 제자들은 매년 10월 18일이 되면 납골당과 청량리역을 찾습니다. 스승과 별이를 추모하기 위해.
정우진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매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에게 별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별이라는 게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감동받고, 누군가는 자기 집 강아지를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선생님, 별이는 왜 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사랑했기 때문이야.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거든. 그럼 별이는 행복했을까요? 5년 동안 기다리면서. 정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했을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거든. 별이는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생님을 다시 만났으니까. 박영숙은 이제 70대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량리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박영숙은 별이 동상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별이에게 인사합니다. 별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잘 지키고 있지? 가끔 동상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꽃을 놓아주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5년 동안 돌봤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구나. 박영숙은 미소 짓습니다. 별이 덕분에 인생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받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배웠습니다. 수지는 결혼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요일마다 수지는 남편과 함께 두 곳을 찾습니다. 먼저 남양주 납골당에 가서 아버지와 별이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청량리역 별이 동상에 들러 꽃을 놓습니다. 아빠, 별아, 저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임신 중입니다. 몇 달 후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딸이라고 합니다. 아빠, 손녀 곧 태어나요. 이름은 별이로 지으려고요. 별이를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량리역 3번 출구 앞 별이 동상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별이는 여전히 출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언젠가 민수가 나올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갑니다.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만나고 헤어집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합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별이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붑니다. 그래도 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저녁 한 노인이 동상 앞에 섰습니다. 80대로 보이는 이 남자는 한참을 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별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어. 노인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청동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떴습니다. 청량리역에 불이 켜졌습니다. 별이 동상에 조명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아주 멀리 하늘나라에서 민수와 별이는 함께 있습니다. 민수는 별이를 쓰다듬고 있고 별이는 민수의 옆에 누워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입니다. 잘했어, 별아. 정말 잘했어. 민수가 속삭입니다. 별이는 꼬리를 흔듭니다. 행복합니다. 마침내 영원히 함께이니까. 끝. 별이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죽음조차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온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별이는 보여주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그리고 지금도 청량리역 3번 출구 앞에서 별이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랑하세요. 진심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이것이 별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이너스 별이를 기억하며 2018-2023-